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중현입니다. 네, 뭐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영화당을 위해서 이렇게 녹화할 때마다 네. 새로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새해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작심삼일, 작심사일 했을 텐데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고 여러 개. 그 중에 하나는 성공이 돼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작심 한 500일 가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여러 개를 저도 한 5개 정도 돌리고 있는데 뭐 작심을 3일마다 해도 돼요. 그렇죠. 네, 계속 갱신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3일 동안 네, 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가 있는 네. 네. 보시는 분들이 쟤네는 새해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달라지면 안 돼요. 네, 네. 꾸준히 해야죠. 변함없이. 네, 자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은 것은 이렇습니다. 한계를 장점으로 바꾼 영리한 스릴러들 이렇게 한번 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네. 스마트한 그런 스릴러예요. 저는 스릴러 영화를 볼 때마다 약간 힘들어하거든요, 몸이. 왜요? 너무 이렇게 사람을 옥죄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래. 의외로 오늘 소개할 두 편의 영화는 몸이 힘들기보단 머리가 약간 더 힘들었기 때문에 견딜만 했어요. 먼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데뷔작인 서치,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나온 신작 런, 이렇게 두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나면 영화들이 스릴러가 이제 약간 좀 찝찝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영화를 두 편을 심지어는 만든 감독이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이름만 같은 게 아니고 그렇죠, 같은 사람이죠. 실제로 같은 감독이죠.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동명이인이 어려워요. 이름이 독특하기 때문에. 아니시 차간티죠? 네, 아니시 차간티 감독인데요. 그러니까 인도계 미국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30살도 안 된 감독인데 네.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 두 편에 굉장히 매력적인 스릴러를 만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신인 감독. 부러운 재능이고요. 네. 아니시 차간티 감독이 이제 감독 데뷔하게 된 스토리도 재밌잖아요. 네. 혼자 이제 구글 글라스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가 그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어가지고 네. 구글에서 얘 누구지? 네. 스카우트 해와 가서 구글 광고 제작을 했던 그 이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력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영상을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재조합하거나 만들어내는 어떤 특장이 있는 네. 그런 감독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영화 좋아하실 분들은 너튜브 가셔가지고 그 아누시 차간티 감독의 씬즈라는 그 짧은 영상인데 검색하실 수 그걸 있습니다. 보시면 네네. 사실은 이 감독이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중요한 핵심 모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그 영화도 함께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듭니다. 면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두 편 영화가 굉장히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서치로부터 한 2년쯤 지난 상황에서 런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핵심은 딸 혹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체 어른들은 알 수 있을 것인가에 출발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 만들었던 서치라는 영화가 네. 우연히 딸의 노트북을 보게 된 아빠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영화였기 때문에 네. 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쩌면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마음을 담은 그런 영화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뽑은 이유의 어떤 핵심일 텐데 어떤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영화에 굉장히 많은 형식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가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모자라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애초에 만들 때 그런 어떤 한계를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는 네. 그런 독특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이 영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면에서 그렇고요. 네. 오늘 다룰 서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두는 영화고 네. 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에게 신체적 한계를 둔 그렇죠. 다음에 그것도 그 일종의 신체적 한계죠. 한계를 네. 극복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히치콕 감독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스릴러라는 장르의 어떤 고전적인 사실의 문법을 다루고 있는 감독이고요. 다룬 그런 형식적인 특성은 굉장히 재기발랄하지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히치콕이라는 감독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통 스릴러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는 이 두 편의 영화를 비교해 보면서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런이라는 영화가 따끈따끈하게 막 나왔으니까 이 영화부터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이는 어렸을 때부터 천식, 당뇨를 알아왔습니다. 5, 6, 7, 8, and exhale. 다리까지 불편한 그녀 곁에는 언제나 헌신적인 엄마 다이앤이 있었습니다. So, morning we will do an hour and 30 in physics, and then second half. 모든 of 것이 the day, 완벽하게 관리되는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날 could you give me 1 second? I have terrible reception in the house. Just let me step outside. 우연히 엄마의 장바구니에서 발견한 의문의 약통. Mom?
그날 밤 바로 그 약이 클로이에게 전달되는데요. I thought this was yours. Why would you think that? Had your name on it. My name was on the receipt. But it was Looped around the side. Yeah, that's where they put the receipt. 엄마 다이앤의 해명이 석연치 않자 결국 몰래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죠. 이후 클로이는 외출을 빌미로 약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When's the last time we saw a movie? What do you want to see? 제한된 시간, 우여곡절을 뚫고 간신히 약사를 만나는 그녀. Hey, Mrs. Bates. My mom came here last week. She got these pills. I need to know the name of the medication. That's all you need to know. Yes. 드디어 초록색 알약의 비밀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You get some for your dog. 거듭 그녀를 강타하는 충격적인 진실. And what would happen if you gave a human being Lidocaine? What kind of a question is that? What would happen? I suppose your legs could go numb? 베일을 벗는 일상의 비밀들 속에서 실체를 드러내는 비뚤어진 모성. 아니시 차간티 감독이 선사하는 탁월하고 팽팽한 긴장. 밀도 높은 스릴과의 만남. 영화 런. 네, 먼저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 진짜 신작이죠. 런이라는 영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배우 얘기부터. 네. 우선 사라 폴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진짜 독특한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선한 듯하면서 악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선과 악을 넘나드는 것 같은 표정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 학교에서 뭔가 학부모들 모임할 때 홈스쿨링 회의할 때는 네. 그렇게 해맑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간 멀리서 찍을 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음영 같은 게 얼굴이 드리워질 때 사라 폴슨이 지니고 있는 섬뜩함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 영화의 톤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거 자체가 이제 배우의 매력이면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 세라 폴슨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노예 12년 같은 영화. 네. 거기서도 이제 계단 위에서 우두커니 쳐다볼 때만 해도 그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최근작으로는 이제 또 글래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보면 어떤 영화의 핵심적인 비밀을 담은 뭔가 신비롭지만 섬뜩한. 그리고 서 있는 장면. 네. 사라 폴슨 정말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 런에서도 한밤중에 저기 멀리서 그녀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롱쇼트로 보여줄 때. 그 장면 너무 무서웠죠. 그렇죠. 작은 네. 화면으로 보기 망정이지. 네. 큰 화면을 뭐 봤으면 잘못 좀-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장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건 그런 세라 폴슨의 어떤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네. 이 영화가 이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 모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모성이 과하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라 폴슨의 역할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핵심이에요. 네.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함에 과도함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선을 넘나드는 게 정말 중요한 연기의 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라 폴슨은 굉장히 이제 베테랑인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맞붙닥치는 이제 딸 역을 맡을 네. 그런 어떤 배우가 필요할 텐데 딸 역의 배우는 사실상 신인이에요. 네. 실제로 이 휠체어를 사용자이기도 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서 이 역을 맡을 진짜 저격인 그런 배우가 제대로 연기를 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약국을 갈 때의 장면이 있는데요. Excuse me. Thank you. 그때 사력을 다해서 휠체어 바퀴를 돌릴 때 살아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손에 있는 그 연기는 맞아요. 대단한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Please pass. Thank you.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가 굉장히 고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방탈출 게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네. 영화에서 보면 이제 집안에 갇혀 있는 아이가 모든 어떤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네. 생겨나는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 인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약사한테 얘기를 할 때 너 What's the name 왜 of this 이게 pill? 궁금하니라고 물어보니까 What? I'm confused though, sweetheart. Tell me again, why can't you ask your mom about these pills? Honey? It's a game. A game? 어쩌면 감독이 What kind of 뭐 game? 그런 이야기들 거기다 Scavenger hunt. 묻어 놓은 것 네, 같아요. 아마 번역도 일부러 그렇게 재치 있게 네.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순서를 바꿔서 그렇지 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바라게 되는 것은 물론 배우들의 매력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치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함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성공했으니까 네. 그 감독의 신작이다, 역시 스릴러다라고 생각하면 와 전작과 비슷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완전히 배신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저는 이 아니시 차간티라는 감독이 굉장한 야심이 있는 감독 같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1편에서 자기가 어떤 특정한 방법을 써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이쯤 되면은 이런 걸 한 두 번 정도 또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공의 어떤 규칙 같은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작품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1편에서 자기가 인정받은 부분들을 다 집어치우고 정반대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니 20대 이제 젊은 감독의 야심이 정말 굉장하다. 자기의 인정 투쟁, 다시 말해서 전편과 같은 방식으로 저를 생각하시죠. 저는 사실 다른 방법으로 영화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영화를 만든 거죠. 전 감독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데뷔작은 네. 재치가 인정이 돼요. 데뷔작은 재치 있으면 오 재치 있네, 데뷔작 같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 작품보다에서는 재치보다는 깊이를 원하거든요. 많은 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 서치에서 재치를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그 재치는 묻어두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걸 두 번째 작품으로 딱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서치도 그렇고 런도 그렇고 약간 게임 같은 영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스릴러 장르의 어떤 법칙과 이 스릴러라는 장르를 작동시키는 어떤 원리와 관습과 이런 걸 가지고 노는 영화들인데 이 서치라는 영화를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서치라는 영화의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 베이스로 해서 액정 화면으로만 보여지는 장면들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보면 초반에 Trigoxin. 주인공이 이제 트리곡신이라는 이상한 약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한밤중에 막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 1층으로 내려와서 검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보게 되면 일부러 서스펜스를 주기 위해서 일단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 과정을 길게 보여줘요, 최대한. 엄마가 깨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관객들은 굉장히 가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마침내 인터넷을 켜고 부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관객 입장에서는 아 이게 장기인 감독이니까 또 인터넷을 가지고 뭘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인터넷이 디스커넥트 된 거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일부러 붕괴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 네. 말하자면 그 순간에 컴퓨터를 딱 켜는 순간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거죠. 메롱 이걸 원했지? 라고 하면서 관객들을 이렇게 장난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노 인터넷에 악어 그 공룡이 등장하잖아요. 공룡이 노 인터넷 하는데 이게 약간 관객을 향해서 놀리는 거 그렇죠. 같은 관객이 포즈 같은. 기대한 건 그거였을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서치는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고 네. 모든 것이 커넥션 돼 있을 때의 이야기고 사실은 런은 모든 게 끊겨 있습니다. 이 주인공 클로이가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전화선도 끊겨 있고 인터넷도 끊겨 있고 엄마와의 관계도 끊겨 있는 그 끊겨 있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잘했던 이야기를 다 접어두고 완전히 반대 이야기로 새롭게 도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도 인터넷이라든지 랜선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잖아요. 그야말로 엄마의 행동 자체도 사실은 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온라인하고 혹은 전선으로 연결된 어떤 것하고 철저하게 단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태는 아예 전작으로부터 완전히 선을 긋고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라는 감독의 선언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그나마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 네. 역시 구글 출신답게 네. 무조건 브라우저는 크롬을 쓴다. 아. 이게 공통점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팁이 하나 있는데 네. 클로이가 진학하고 싶어하는 워싱턴 대학교에 홍보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하면 네. 바로 서치에 나왔던 네. 중요한 피시앤칩스 네.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영화에 깨알 같은 공통점을 심어두긴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에 도전했다는 게 재미있는 감독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만드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그총 주제를 삼을 때 한계를 이제 장점으로 바꿨다 이런 어떤 타이틀을 끄집어 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럼 어떤 한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네. 제일 먼저 이 영화에 수많은 한계가 사실은 작용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주인공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준 거죠. 사실 근데 이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스릴러에서 굉장히 큰 약점이거든요. 주인공이 동선을 풀어놔야지 이제 자유롭게 수많은 상황들이 빚어지는데 주인공은 못 움직이고 상대방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시작부터 그래요. 영화가 딱 시작되면 자막들이 막 나오는데 주인공이 앓고 있는 5가지 질병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내는지를 자막으로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병들을 다 갖고 있는 주인공은 신체가 부자연스럽겠죠. 한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제목이 뜨는데
제목을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네. run 하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크게 있으면 네. 달려가 되지만 작게 있으면 달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려봤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처음 그 자막을 처리한 방식부터 굉장히 재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사실은 이 게임에서 상대가 안 될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한계는 주인공 클로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다는 한계일 텐데 이 네. 한계로부터 생긴 스릴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체부를 만났을 때 그 장면이라든지 그 장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런 했으면 좋겠는데 런 할 수 없는 주인공의 한계를 그때 보여주고요. Chloe? 또 한편으로 방에 갇혔을 때 창문 밖으로 나가서 옆방에 있는 창문으로 갈 때 그 장면 역시 제일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죠.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한계 때문에 생겨난 재미있는 두 장면을 위해서 주인공에게 한계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의 한계도 있는데 영화에 보면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공간적인 또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영화가 거의 집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간적인 제한이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 영화는 인물이 두 사람 나오는 영화예요. 2인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몇 명이 뭐 약사도 나오고 우체부도 나오고 하지만 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강렬하게 싸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한은 정보 제한 방식인데 이 영화에서 관객은 오로지 주인공이 아는 만큼만 알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마음에 이입을 해서 굉장히 스릴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영화가 짜여져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트리곡신인데요. 트리곡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치인데 의미 없는 장치로 보이는 네. 그런 장치가 있는데 영화관에서 조급한 관객은 검색을 해봤을지도 몰라요. 트리곡신. 네, 저는 사실 보고 좌절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 정보와 영화에서 나오는 정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큼만 알아야지 영화가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저는 많은 영화들에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연성들이 약간 무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화하면 되잖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인터넷이 끊겨 있고 네.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에요. 고립된 지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펼쳐낸 사람으로서 모든 걸 제한해 놓으면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말하자면 자기만의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게임의 규칙은 일단 2인극이고 말이야. 공간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주인공은 못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한 다음에 그 설명된 게임의 규칙 안에서 관객들하고 승부를 벌이듯이 영화를 만든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제가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약국에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고 약국을 갔다 오는데 보통 스릴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티브가 있다면 하나는 미스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서스펜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의외로 미스터리를 별로 사용을 안 해요. 딱 시작되면은 뭔가 굉장한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프롤로그만 봐도 엄마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Will she be okay? 그러니까 프롤로그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사이좋은 모녀 얘기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 사라 폴슨 연기인이에요. 캐스팅부터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졌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에 관한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이 발화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걸 사실은 뒤로까지 끌고 가야지 미스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의 비밀을 앞부분에서 터뜨려 주는 순간 우리 영화는 더 이상 미스터리를 사용 안 해라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뭘 선언해? 뭘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라고 한다면 서스펜스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상 서스펜스에 집중한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서스펜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시차 같은 데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만큼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상대방이 감시하거나 쫓아오고 있거나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요만큼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 그럴 때 생겨나는 어떤 시간의 격차에서 생기는 긴장감 이런 부분을 이제 서스펜스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I need to pee. What? Just tell me what I miss. No.
영화에서 보면 이 건너편에 있는 데로 가는데 신호등에 또 걸려줘요. 또 걸리면 또 그걸 또 일일이 다 기다린 상황에서 또 휠체어니까 뛰어도 못 가. 그다음에 막상 도착하고 나면 또 약국에 줄이 또 길게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건 그런 장면보다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통 일반적인 다른 스릴러 감독이 이 소재로 찍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을까 하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감독은 저는 교차 편집 방식으로 찍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어느 순간 얘가 왜 안 오지? 라는 장면을 영화에서 잠깐 보여줘요. 극장에서 이렇게 두리번. 그다음에 이제 길 건너면서 막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다음 엄마가 뒤늦게 화장실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없어진 걸 발견하는 걸 또 넣어줘요. 그다음에 건너가서 봤는데 줄이 서 있는 걸 보여줘요. 그다음에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달리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교차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이런 추적의 방식의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는 엄마가 발각하고 나중에 뒤늦게 알고 쫓아오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왜 그 장면을 그렇게 찍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 생각엔 이런 것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이인극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스릴러에서는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여줘야지 관객 입장에서는 그 긴장감이 가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어차피 2인극이고 어차피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있으면 우리는 스릴이 생겨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 말까를 계속 신경 쓰면서 보는 스릴러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극장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나와서 약국을 갔다? 이 딸만 보여줘도 매 장면 우리는 엄마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엄마의 행동을 보여주면 스릴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집중적으로 딸만 막 보여줘도 이 스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징은 어디서 나왔는가? 감독 스스로가 부여한 2인극이라는 형식적인 제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흥미로운 설정이라고 보는 거죠. 비슷하면서 다른 장면이 트릭 옥신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네.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장면이 있죠. Hello? Who's this? Hello. Hi. You don't know me, and this is gonna sound very Is strange. this a sales call? No, I'm not selling anything. You just dialed a random number? I don't have internet or a cell phone, and I need your help with a very urgent Google search. Ask your parents. There you are. 2층에서 전화를 거는데 엄마는 1층에서 밭에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엄마를 보면서 전화를 하는데 엄마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Listen, I'm putting out some strange. Please, 그러면 it only 관객들은 takes a minute. 엄마 어디 갔지? 엄마가 올라오고 있나? 이런 식으로 엄마가 있고 없고의 부재와 존재 사이에서 생기는 서스펜스가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그런 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갔을 때 훨씬 더 엄마의 존재의 무서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작 서치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관료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기계적인 어떤 속성 앞에서 좌절하는 혹은 화가 나는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고 411을 전화했단 말이에요. Thank you for calling 411, your phone's directory assistance. To begin, say a city and state, like Derry, Maine. Seattle, Washington. Did you say Seattle, Washington? Yes. I'm sorry, I didn't get that. Yes. 그럼 빨리 상담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해진 다음에는 9번을 누르고 그다음 2번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루틴화되어 있는 것이 영화에선 참을 수 없게 짜증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긴장감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릴러의 재료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재밌게. 네. 서치에도 그런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서 쓰일 때는 스릴러 소재가 되는데 그렇죠. 다른 영화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서러움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보이스 하나로 얼마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의 역량 같은 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것을 스릴러의 굉장히 재미있는 네. 그런 어떤 하나의 규칙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어쨌건 영화에서 이 그 클로이를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신체가 왜 자유롭지 않다라는 한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그 이상의 것을 줬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그 공대를 진학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래서 저는 중간에 네.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네. 인터넷에 발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발명해가지고 연결 만들어내는가 와이파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연결 결국 해내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쯤 되면 뭐 슈퍼히어로 영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사적인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런이라는 영화를 보면 누구나 다 히치콕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는 히치콕의 이창이라는 영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정으로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영화사에 남는 걸작이거든요. 네. 이창이라는 영화는 이제 저희 영화당에서도 이전에 한번 다뤘죠. 다뤘으니까 한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창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남자가 다리를 다쳐요. 다쳐서 실내에서 건너편에 일어나는, 왜냐하면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건너편 아파트를 이렇게 무심코 엿보기를 하다가 살인 사건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기본 설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건데 누가 생각해도 이창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설정의 영화를 만드는데 똑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창을 떠올리면서 아마 몇 가지 설정을 바꿨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구심력과 원심력을 반대로 바꾼 거예요. 이창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이 바깥에 있어요. 비밀스러운 일이. 그것을 주인공이 바깥을 관찰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바깥에 있는 그 괴한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클라이맥스가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장르적으로 보면. 근데 이 영화를 생각해보면 설정이 반대예요. 뭔가 중요한 비밀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엄마한테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이 영화에서 가장 그 끔찍한 상황은 간신히 밖으로 나간 이 주인공을 엄마가 다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창을 반대로 구심력과 원심력을 바꾼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창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어떤 사랑을 믿지 못하는 남자가 굉장히 자기한테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퍼붓는 여성을 처음에 믿지 못하고 폄하하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반대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럴 가치가 없었거나 자기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감정적으로나 혹은 스릴러가 작동하는 원리의 측면에서나 이 두 가지를 정반대로 뒤집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믿었던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그렇죠. 이제 어쩌면 동력이죠. 네. 네, 이 영화의 뭐 최고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스릴이 좀 굉장히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인두를 사용하고 전기 인두, 네. 그다음에 입에 머금은 물을 사용을 해서 네. 유리창을 깨고 바리케이드를 푸는 장면. I just want to talk. 물을 머금고 이 지붕을 넘어갈 때 대체 물을 왜 머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기 인두를 사용하고 그 온도차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유리창 깨는 장면은 뭔가 전 맥가이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인두로 이렇게 깨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하지만 그게 이제 네.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네. 자신의 신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어떤 영리함 같은 게 그런 소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뽑은 최고의 한 줄은 네. 대사입니다. 엄마가 딸한테 너 알아냈구나 라고 합니다. 너무 섬뜩했거든요. You figured it out. You figure it out 그러는데 네. 너무 무서운 대사였는데 네. 어쩌면 이게 네. 감독이 관객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이제 알았니? 감독이 관객과 일종의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가 알았던 그 순간을 나는 보면서 이제 알아냈구나, 재밌었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이자 감독의 말인 너 알아냈구나가 저한테는 최고의 한 줄이었습니다. 네, 진짜 계속 관객에게 이렇게 뭔가 게임을 거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죠.